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학생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토플이 뭔지. 그러니까 저희야 토플을 많이 접하니까 토플이 뭔지 잘 알고 있지만 그쵸. 사실 토플이 그렇게 대중적인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께서 토플에 대해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플은 정확히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가요? 좋은 질문이고요. IBT, 토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IBT가 먼저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시험이 옛날에 이제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PBT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로 보는 건데 지금은 더 이상 종이로 안 보고 이제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고 토플도 약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라서 토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말하기, 글쓰기, 듣는 거, 읽는 거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쉬울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토플이라는 시험의 목적이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뭐 중국,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미국 대학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 요즘은 또 이제 편입을 많이 하잖아요. 잠깐 이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외국에서 대학생이 공부하고 싶다. 그럼 그 학생들도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 동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냥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더 도전되는 공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도, 연세대학교도 이 점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이 점수를 시험을 쓸 수 있는 거죠. 원장님 얘기만 들으면 왠지 아무나 볼 수 없는 시험인 것 같은데 혹시 응시 자격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시험을 보러 가는데 놀라워요. 갈 때마다 어쩔 때는 내 옆에 초등학생이 앉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뭐 40대, 50대 분이 있으면서 영어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대학생, 고등학생들인데 그 나이 제한은 없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러면은 보통 응시료는 얼마나 낼까요? 응시료가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응시료가 달러로 하자면 220불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로 하면은 아무래도 2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그럼 한 번 볼 때 진짜 잘 봐야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은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가지 영역 중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리딩 같은 경우에는 리딩이 5문단, 6문단, 대략 600단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길이에 여러 주제가 있어요. 뭐 과학부터 역사부터 정치 별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각 지문당 10문제씩 문제 유형도 다양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문제 유형으로 그 질문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렉처, 리스닝 섹션에서는 이제 대화랑 렉처, 디스커션이 있는데 대화는 뭐 4분 정도 대화를 듣고, 아니면 렉처는 뭐 6분, 7분 정도에 들으면서 필기 연습 잘해야 되겠죠. 필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필기를 잘해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말하는 질문도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읽었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약하는 질문도 있고, 마지막으로 라이팅도 하나는 요약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읽고 들은 다음에 요약하는 글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을 쓰는 또 persuasive essay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과목으로 여러 질문으로 나눠져 있어서 진짜 영어 능력 시험이죠. 내가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오랜 시간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이나 시험을 봐야 되나요? 시험 시간이 좀 길긴 하죠. 이제 대략 3시간 정도는 잡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딩 섹션만 지금 54분 정도 걸릴 거고, 리스닝도 이제 그 2개 대화 3개 렉처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스피킹 섹션도 이제 4개 질문 대답하고 라이팅도 2개 쓰게 되면은 3시간 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잠깐 더미라는 게 있는데 더미를 걸리면은 또 이제 또 시간 추가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럼 채점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여기서도 좋은 질문인데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날
누가 시험을 보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평균 점수가 85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언제 많이 시험을 보냐면 이제 방학 때 많이 보겠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특목고 외고 학생들이 좀 공부를 잘하니까 이 학생들이 여름 특강, 겨울 특강을 많이 해서 점수가 그때 오히려 점수 따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끼리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져서 상대평가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진짜 점수를 조금이라도 쉽게 받고 싶다 하면은 봄, 가을 이때 보는 게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그럼 이거 말고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토플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토플을 공부하는 팁 같은 거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토플의 팁은 진짜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잘 쓴다 하더라도 절대 점수는 높게 못 받아요. 왜냐면은 토플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 가르치는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쓰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가지고 그 템플릿을 빨리 외워야지 스피킹, 라이팅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네 과목 중에서 스피킹이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점수 올리기 어려우니까 스피킹을 진짜 혼자서 타이머, 핸드폰에 타이머 하면서 그 말하는 연습하면서 그 틀대로 연습하는 게 조그만 팁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꼭 현지인이라고 해서 토플이 만점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현지인 이제 원어민 외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점수가 좀 더 힘들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잘한다고 글을 잘 쓴다고 해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토플 방식대로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공부했다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토플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에서도 계속 이제 토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토플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각 과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만의 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만의 팁을 좀 알려주면서 여러분께서 점수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